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지통부 제2권 지지론의 169페이지를 보면은 신금요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묘진사 오미 신이 양권인데 양권의 마지막 지지죠. 그래서 일몰의 직전의 시간, 해가 지기 직전의 시가 신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4시, 5시까지가 신시 그러죠. 그래서 양권의 마지막 지지, 그러면서 시간으로는 오후 3시, 4시, 5시 사이, 계절로는 가을의 시작, 월로는 음력 7월달, 동물에서는 원숭이 또는 잡내비, 인체로 오면은 쓸개를 담 또는 담낭 그러죠. 한자로는. 신금은 월로서는 1년 중에 음력 7월이더라. 낮에는 불볕더위가 찌는 듯이 몹시 덥고 밤에는 맑고 서늘하고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로서 수많은 곡식과 과일이 연그러가고 있는 달이라고 했고 겨우살이의 준비를 꿈꾸는 달이더라. 하루로서는 오후 3시, 4시, 5시 사이를 말하며 일과를 정산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니 모든 것을 정무 끝내면서 기가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하겠다. 신시란 것은 오후 3시, 4시, 5시인데 이때는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이더라. 인체에서는 신금을 지지의 신금입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 할 때 신금은 담낭 또는 우리말로는 쓸개를 말하며 위와 폐의 중간에 위치를 해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양성적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며, 양성적 유기물질은 지방을 말합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며 신장, 콩팥의 원천이고 원료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더라. 오행의 상생론에 보면은 금생수의 작용이며 기름기를 분해하는 역할이니 양기를 잡아서 음기로 유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더라. 상성 또한 신금의 성격 또한 외기의 화에 속해 있는 양권이면서도 내용의 정신권인 음권의 보초병, 경계병으로서 책임있는 정도 통일 목적의 소신을 버리지 않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더라. 일주일지가 신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격은 판단력이 빠르고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다. 단점은 무엇이냐? 양면성, 두 얼굴이더라. 이중성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냉정하고 약간의 폭력성도 있습니다. 신금일주의 특징입니다. 인신충은 여러 곳에서 설명을 했으나 인목은 화를, 특히 병화를 생하고 12운성의 병화의 생지가 인목이더라 그 말이죠. 본신금은 12운성상으로 임수의 생지고 임수를 생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인목은 생지를 표현하고 12운성상으로 병화의 생지다 그 말이죠. 신금은 무생물질을 표현하는 반대적 입장을 나타내기에 불편스럽기보다 투쟁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형상이 있다. 상화론에서 설명하겠지만, 상화라는 것은 인신상화라고 말하죠. 상화는 욕심인데요. 자, 설명하겠지만 자수와 오화는 군화를, 즉 좌우충은 군화답이죠. 좌우충은 군화, 축토와 미토는 습토, 충미충은 습토, 묘목과 유금, 묘유충은 조금, 진토와 술토는 한수, 그래서 진술충은 한수, 사화와 해수, 사해충은 풍목을 발생시키지만 임목과 신금은 상화라는 화기를 다시 발생시켜 오행론의 기 중에서, 오행 중에서 화가 하나 더 있게 했더라. 이 상화기로 인해서 화의 가세가 만생물에 내재되어
생물권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얻어쓰고 생존 경쟁이라는 싸움을 해가는 것이 생물의 세계다. 인신 상화는 좌우 군화와 합해서 더한 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심할 때는 극한 대립으로 충돌할 수도 있고 심상에서 자극하면 화병과 염증을 발생시키며 수화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신장을 마르게도 할 수 있고 불볕더위로서 정신세계를 문란시킬 수도 있으며 인체는 물론이며 정신을 몽롱하게 이상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더라. 이게 지금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사해충, 진술충 해가지고 이게 지지충인데요. 우리 학문에서는 지지충인데 중국의 전통의학서가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황제내경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의학서입니다. 중국의 전통의학서인데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가 중국의 황제내경이라는 책인데 황제내경은 글자 수가 약 80만 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안 읽어봤는데요. 아무튼 황제내경이라는 책은 중국의 전통의학서로서 의학에 관한 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글자의 수는 80만 자로 이루어졌더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오운과 육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운은 우리 학문에서는 천간합이 오운이고 육기라는 것은 지지충을 육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황제내경에 보면 그래서 황제내경에서 오운과 육기가 나오는데 오운은 보면은 우리 학문으로 보면 천간합이고 육기는 지지충이더라. 그런데 이 지지충을 보면은 이 지지충에서 또 사상체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충은 군화이면서 소음이고 충미충은 습토이면서 태음, 인신충은 상화이면서 소양, 진술충은 한수이면서 태양. 그래서 소음, 태음, 소양, 태양 이 사상체질학이 이 중국의 의학서인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은 그 유네스코의 등재가 2011년도에 됐는데요. 아무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의학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운육기가 나오고 사상체질학도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동물 중에서 잔나비 원숭이는 양지 남방을 좋아하면서 살면서도 높은 나무의 열매를 좋아하나 물속에 있는 고기는 싫어한다. 또한 추위를 많이 느끼고 낮은 곳을 싫어하더라. 고로 오행상으로는 자축인 지역에서는 최악이 가장 싫어하고 그러니까 원숭이는 겨울철을 가장 싫어한다에 자월, 축월, 인월은 음력 11월, 음력 12월, 음력 1월달까지는 겨울이죠. 그래서 원숭이는 겨울철을 가장 싫어하고 봄날의 풀잎보다는 여름철에 시작되는 열매를 좋아하게 된 비유라 하겠더라. 이 신경이 원숭이인데 왜 이렇게 추위를 싫어하는가? 원숭이가 추위를 가장 싫어한다 그 말이죠. 185페이지를 보면은 유금요설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음권이냐 약권이냐. 자, 음권의 시작이죠. 유술해 자축이니 지지에서 음권이죠. 유시, 술시, 해시, 자시, 축시, 인시까지가 음권. 그러면서 시간으로는 유시는 오후 5시, 6시 사이를 말하고 계절로는 음력 8월달. 그러면서 가을, 동물에서는 닭, 인체로 오면은 폐의 비유로 해놨더라. 자, 유금은 원로서는 1년 중에서 8월 중추절이더라. 8월 중추절이란 말은 8월 추석이란 말도 되고 한가위란 말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8월 추석, 중추절, 한가위, 가위 다 같은 말입니다. 8월 15일을 말하죠. 그냥 하루로서는
오후 5시, 6시 사이를 말하며 모든 일과를 끝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며 저녁밥을 먹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겠으며 흰금을 풋과일에 비유한다면 본유금은 익은 과일로서 완전히 성숙됨을 말한다. 유시는 석양녘이란 말은 일몰을 말하죠. 해가 넘어가는 시간. 유시는 석양녘, 다시 말하면 일몰로서 하루를 거두어들이는 형상이며 1년 중으로서는 봄에 뿌린 씨앗을 추수하는 계절이니 춘하, 봄, 여름의 양기를 담고 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 가을철의 근본이며 바탕이 되더라. 경금은 화중절, 꽃 속의 열매, 꽃 중의 열매로서 꽃 중의 열매이며 신금은 풋과일이고 본유금은 익은 과일이며 천간의 신금,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할 때 신금은 종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경금은 꽃 중의 열매, 지지신금은 풋과일, 유금은 숫과, 천간의 신금은 종자가 되고 갑목은 뿌리이며 임목은 줄기고 묘목은 싹이고 울목은 이파리가 되는 것이니 생물의 변화 과정이더라. 속담에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알수록 겸손한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유금이 사오미에서 결과되어 숙과된 유금의 위치를 보고 말했으리라. 이렇게 대자에는 인간에게 지식과 지혜를 교지하고 있으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더라. 유금은 종교에서나 학교에서나 대종의 비유로 해서 모이고 깨우치고 있는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의 신호라고 할 수 있으며 시끄러운 잡담이 멈춰지고 석연한 자태로 운집한 것이니 학교종, 교회종, 사찰, 성종이라고 할 수 있고 곡물로서는 창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집결된 중추곡 8월 15일 달의 곡식에 비유하며 풍요롭고 흡족함을 느끼고 감사절이 있게 되더라. 가을철의 모든 종자는 거의가 둥근 형상이고 흰색이며 우리네 인간은 광대 원만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본유금을 보고 모방한 소리의 모양일 것이더라. 불교에서 서방 정토를 소원하고 극락 정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닦아가고 진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양처를 말하고 더 큰 차원에서는 성인들이 모여있는 거리낌이 없는 이상향이라고 말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이더라. 서방 정토라 극락 정토란 것은 극락세계를 말하고 불교에서는 보통 극락세계, 사바세계 그러죠. 그런데 극락세계는 기독교라면 천당이고 사바세계는 지옥을 말하죠. 이 극락세계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상향이다. 그 말은 이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의 세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상향이란 것은 해탈하고 열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극락세계 또는 이상향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유금을 중추 보름달을 연상할 수도 있으니 8월 15일 날에 음력 8월 15일 날에 보름달을 연상할 수도 있으니 맑고 깨끗한 밝은 달을 담고 있으며 불교의 등령을 말할 수도 있고 심상의 청명해안이 열어가고 있는 곳이며 성종의 은은한 소리에 복잡한 번뇌를 끊어야 하리라. 1년 중에서는 맑고 깨끗한 흰쌀로 추수감사제를 올리며 우리네 인생들은 상락두변하면서 원만하고 노숙한 진실성을 나타내며 자아와 자성을 찾아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으니
되돌아보며 못다함을 정리해야 할 것이더라. 상락투변 서리상 떨어질락 머리도 주변변 둘레변이죠. 머리 둘레에 허하얀 서리가 내린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흰색으로 변해간다. 그 말은 상락투변 하면서 이 소리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노인네, 늙은이, 꼰대 그러죠. 자, 인체에서는 완발된 공기를 수정하는 기식의 창고로서 폐를 말하고 청간 합론의 무기합하는 지상의 공기를 의미하며 본 유금은 공기의 열량까지 수정하고 배출하는 작용이니 인체의 폐라고 하는 것이더라. 유금의 성격으로서는 깨끗함을 특히 좋아하고 화려함보다는 맑고 아름답고 깨끗함이라고 하겠고, 충인의 사표로서 위엄을 나타내고 공력적인 바탕에서 시끄러움을 정정당당하게 판가름을 주장하고, 금백수청, 금은 가을의 종자라고 하죠. 종자는 깨끗하고 하얗고 물은 맑고, 그래서 가을은 희고 깨끗하고 물이 맑은 계절을 계속할 수 있는 청량결백의 실상이 내재된 수렴의 도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지가 유금으로 되는 사람들의 성격은 깨끗하고 교육적인 자질이 있으며 욕심이 많더라. 단점으로는 냉정하고 겁이 많고 지 혼자 똑똑하더라. 저 혼자 똑똑한 사람이 유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학문에서 지지가 12자이면서 12자이면서 동물 12가지 동물이 있는데요. 아무튼 모든 동물 중에서 머리가 가장 안 좋은 것이 이 닭이죠. 그래서 닭대가리죠. 다른 동물은 대가리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닭만 유별나게 닭대가리 닭머리라고 한 사람 없거든요. 닭대가리 하는 이유가 제일 머리가 안 좋다. 그런 아마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술토해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